꽉 막힌 내 종목 고민을 뻥 뚫어보는 시간, 종목 상담 119.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었던 오늘 양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늘 2차전 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최근 이렇게 지수는 주춤하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별 등락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1시간 동안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119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또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최영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전문가님께 또 차분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와 유튜브로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은 햄버거나 커피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로 역시 궁금한 점들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도움되는 정보와 분석들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화면 끝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참여 코드 4488을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인데요. 이 선물은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QR코드 4488 입력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3월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고르는 방법 공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다시 한번 QR코드 또는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안내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동안 이데일리온의 최영지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었는데 또 외국인이 양시장 매도를 했고 또 환율도 다시 한번 1,320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또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매수
매수 기회를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그동안에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에 네. 올라왔던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이 소외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또 그만큼 이 조정을 받은 섹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주도할 만한 섹터들이라던가 아니면 종목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동안의 손실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이후에 오히려 되돌림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수 기회를 잡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도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매수에 있어서 욕심을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을 많이 받고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를 줄 때 조금 더 욕심 부려서 싼 가격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한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 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됐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부터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 4가지 파생 상품이 동시 만기가 되는 만기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개별주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는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악재 발생 없이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오늘 같은 장세에서 하락이 나온 가장 큰 원인은요. 밤 사이에 고용지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대응 전략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낙폭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과열권이다. 이 점을 제가 매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부터 조정을 받는지 혹은 단기간 조정일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이런 만기일에서는 사실 ETF라든가 인덱스 펀드들이 리밸런싱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올라갔던 섹터들 위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단기간에 올라갔던 2차 전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내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2차 전지 섹터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오늘 단기간 조정이었는지 이 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2차 전지 섹터가 그동안에 단기간에 과열이 됐는데 이 섹터 이후에 다른 또 주도 섹터가 나오게 될지 혹은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시장을 이끌게 될지 이 점을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종목들 오늘 부각이 됐습니다. 네. 사실 워낙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주도하는 섹터는 없었는데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이 관련된 종목들에게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면서 최근 네. 좀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작년에 대선 이후에 이 고가권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정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그 이후에 명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나와주지 않아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낙폭이 나와줬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 정배열 차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의미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한국수력 원자력의 파트너사인 폴란드 전력공사와 민간 발전사죠. 이 제팍이 원전 사업을 총괄할 만한 이 합작사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또 이 세 기업이 함께 이 서명식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의 이 대선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사실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거품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원자력 발전소 이 관련된 종목들은 실질적인 내용들, 뭐 수주 계약이라던가 이런 합작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조정 많이 받아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흐름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2차전지 많은 종목들이 정말 또 조정을 많이 받아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또 하락의 시작인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어제 오늘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 또 관련해서 섹터 확인해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한 만큼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문자와 유튜브로 상담 접수 활짝 열려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은 이 햄버거나 커피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또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역시 궁금한 점들 댓글로 또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고 참여 코드 4488 입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물 또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인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제가 알차게 공략주를 준비해 왔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더 똑똑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리포트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이 수소와 관련된 공략주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수소차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수소차와 관련된 테마와 엮인 그런 종목들 제가 정리를 해왔고요. 또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테마주 지도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테마주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략주를 공략하고 나서 수익 실현 이후에 또 조정을 받게 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때 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지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테마주 지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차트적인 매력도라던가 모멘텀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도 골라서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또 다음에도 수익 기회를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테마주 지도와 공략주 리포트 둘 다 모두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 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로 또 신청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송 막바지에 실전 투자 공략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전문가님.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주도 섹터와 관련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무엇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일정 분석을 통해서 선취매하는 전략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뭐 공략주라던가 그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정이라던가 모멘텀 분석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모멘텀 분석과 일정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뭐 테마주와 관련된 것들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또 선취매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입장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QR코드, 참여코드 4488 입력을 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로 종목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상담으로도 접수 가능하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HLB이고요. 매수가가 45,000원에 비중은 25%. 탈출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HLB 오늘 종가 34,9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이제 제약바이오주인데 최근에는 좀 주가의 급등락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8%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도 이렇게 이 임상 관련 이슈가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정말 높고요. 그리고 비중도 좀 큰 편이어서 네. 저는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 영향도 많이 있었고요. 제약바이오주다 보니까 워낙 그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 주주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문의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의하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또 HLB 주주분들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HLB 관련된 그룹주들이 이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HLB는요, 사실은 제약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선박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박 사업은 매출 비중 중에 10%밖에 차지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은 큰데 매출에 대한 것들은 이 성장 가능성이 낮은 만큼 비용 부담이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봉으로 봤을 때 상한가 이후에 또 조정을 다시 받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저한테 또 문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HLB라고 한다면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구용 표적 항암제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가 들려왔는데요. 이 중국 항서제약의 이 면역 항암제죠.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 간암 1차 치료제를 허가를 받게 되면서 이 로열티를 또 받게 됐습니다. 로열티라는 거는 특허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HLB는요, 로열티를 통해서 매출을 성장하는 기업인 만큼 굉장히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앞으로도 이 로열티와 관련된 이슈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봉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케 일정이 또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HLB는 또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기준선 부근이죠. 주봉상 기준선 부근인 4만 원 부근대까지는 어느 정도는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이기도 하면서 기준선이 또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저항받으면서 밀리는 모습이 몇 차례 연출이 된 만큼 4만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4만 원 구간대에서 비중은 절반 정도 덜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금 손실 보는데 왜 이 매도를 해야 되나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도 하고요. 비중이 지금 조금 큰 편인데 다른 또 바닥권에서 잡을 만한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금을 확보를 해서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기존 매수가 부근인 45,000원까지 끌고 가시라고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회복이 됐을 때 비중 절반 축소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나머지 비중은 매수가 부분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45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이고요. 매수가가 63,000원에 비중 10%. 게임주는 언제 오를까요?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게임주들이 또 올해 초에는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3월 달 들어서는 연일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종가는 44,400원으로 또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63,000원 부근이시네요. 좀 오랜 기간 동안 손실로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어떻게 좀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소외된 경향이 있었죠. 네. 저는 뭐 게임주 관련해서는 항상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좀 강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특히 게임주들은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모멘텀들이 부재한 종목이라면은 더욱더 낙폭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지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이 자회사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죠. 네. 이 자회사가 사실은 이 기업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기업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라는 것보다는 이 자회사의 상장을 통해서 투자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 공개가 미뤄졌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기업 공개는 할 의지가 큰 만큼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우려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카카오 게임즈는 신작 모멘텀 역시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번 달에 있습니다. 이번 달 3월 말쯤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MMORPG 관련해서 아케이지 워 이 게임이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신작 모멘텀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반등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이 20주선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준선 부근이죠. 43,000원 구간까지 이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0%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43,000원 구간대에서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평단가가 대략 한 53,000원 구간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수익까지 극대화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는 좀 낮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구간인데요. 120주선 부근입니다. 이 부근까지는 뭐 신작 기대감이라던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만 원 부근까지 이 수익 실현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카카오게임즈 자세한 설명과 함께 또 추가 매수 전략도 함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분께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0번님께 햄버거 교환권, 4543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가 한 달 내로 상품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두 분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확인한 다음에 한 달 내로 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상담 이어지고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공략주랑 또 같이 함께 보면 더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주도하는 섹터라던가 테마 네. 중에서 종목들이 계속 또 순환을 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제시해드리는 공략주를 통해서 수익 실현 이후에도 또 관련된 섹터 종목들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테마주 리포트에 있는 테마주 지도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또 공략주만큼은 아니지만 공략주 다음으로 꼼꼼하게 신경 써서 찾은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왜 이 테마와 엮여져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들도 제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고 참여 코드 4488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은 그녀가님께서 안녕하세요 달아주셨고요. 바세님은 또 전문가님 칭찬, 미모가 브릴리언트 하시다 또 보내주셨고, 꼼지님, 로키님 또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상담은 쌤쌤이님, 천사님의 댓글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공구먼이고요. 13,667원의 18% 비중입니다.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공구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무상증자 테마로 굉장히 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사실 그 이후에는 정말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큰 움직임 없이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11,100원으로 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13,600원대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전략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장을 한 지 1년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제시를 해드리기에는 약간의 분석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사업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의류와 관련된 종목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에 사실 실적이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2월 달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변동성이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무래도 좀 소외가 되면서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1선 부근까지 밀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금은 보유를 하시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자체가 사실 적은 편은 아닌데요. 일단은 기존 매수가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하시고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는 편이 낫겠다. 이 점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500원 구간대, 이 부근대에서 사실 캔들이 좀 거쳐간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강한 저항대가 나올 만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는 1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현님 매수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5,5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보유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해봤고요. 이어서는 또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또 제시해드렸던 유니캐스트인데요. 사실 이제 매수가까지가 오지 않았지만 그 뒤로 너무 또 잘 가서 아쉽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리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유니캐스트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매수가에 대한 욕심이 제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를 낮게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곧바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네. 반등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추가 전략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리뷰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매수가를 9,200원대로 잡아드렸습니다. 목선 부분까지 잡아드렸는데 3중 바닥 나오고 나서 목선 돌파하고 조정 구간이죠. 조정 구간으로 9,200원대에서 매수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곧바로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수 기회를 놓치게 됐을 때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보내버리고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공략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 낫다.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유니캐스트는 매수가 부분까지 오지 못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고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공략주 공략해 보시라고 이 다음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니퀘스트에 대한 리뷰 내용 확인을 해봤고요. 또 오늘 또 제시해드릴 실전조작 공략주 막바지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또 시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정종택 전문가가 소확주 매매 기술을 주제로 이 수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소확주 매매 비법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문자와 유튜브로 상담 신청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햄버거나 커피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 또 유튜브로도 댓글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덕전자이고요. 매수가가 33,300원에 비중이 50%. 이슈가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덕전자 오늘 종가가 21,150원으로 또 끝이 났습니다. PCB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 PCB 관련주나 또 반도체 종목들이 챗 GPT 또 수혜 기대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도 비중도 크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전망을 볼까요? 네, 일단은 비중 큰 게 참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종목당 최대 비중 30%를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50%예요. 심지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거의 절반은 대덕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금도 없는데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PCB 관련된 종목이고 또 최근에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IT 수요도 줄어들었고 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소비도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앞서 이분이 또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챗 GPT와 관련된 이슈는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역배열 차트에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분은 현금 확보를 얼른 하셔서 좀 다른 종목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메우시는 편이 더 좋겠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격 전략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주봉으로 봤을 때 120선 부근에서는 다행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두 차례 정도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만약에 이 부근에서 좀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가 이어졌을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하지만 기준선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대가 몇 차례 나와줬었죠. 23,000원 구간인데 이 구간대가 좀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3,000원 구간대에서는 일단은 좀 아쉽겠지만 절반 정도는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현금 확보를 통해서 손실은 받지만 현금 확보를 통해서 또 다른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전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매수가죠. 33,300원 부근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을 봐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고요.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현금 확보를 통해서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기존의 손실도 메우고 수익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 축소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서 다른 종목을 접근을 하셔가지고 좀 손실을 만회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비중만 매수가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1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동진세미캠이고요. 매수가가 37,000원에 비중 5%, 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이어서 또 반도체 종목인데 오늘을 비롯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굉장히 또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순이익이 50%도 급감했다고 하네요. 오늘 또 증권가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어제와 오늘 또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분 또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네. 동진세미캠은 사실 좀 개별적인 악재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낙폭이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매수가가 그 기존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저항을 받고서 다시 또 밀렸었죠. 매수 타점을 언제 잡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잡은 거라면 조금은 아쉬운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것을 주가를 통해서도 곧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동진세미캠은요, 사실 이 일본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 수혜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렇다는 의미는 당연히 이 그동안에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동진세미캠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는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동안에 수혜를 누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좀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이분이 이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좀 추가 매수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 위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지 구간이 깨졌고 뭐 일봉도 지금 최근 들어서 지지 구간이 깨졌습니다. 월봉을 보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월봉상으로 보자면은 캔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어느 구간이냐면은 바로 29,000원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는 그만큼 좀 강한 이 지지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이번 달 들어서도 이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했네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밀렸을 경우에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29,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기존의 이 매수가 부근 37,000원을 목표가로 잡고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에 대해서도 추가 매수 전략 또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05번님께 햄버거 교환권, 6195번님께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섹터가 중요하죠.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2차 전지 섹터 다음에 또 올라올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만한 섹터를 고르는 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도 섹터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보기가 조금은 쉽습니다. 모멘텀 투자 그리고 선침의 전략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이 전략인데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관련된 정보라던가 일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라서 이 전략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도할 만한 적어도 뭐 단기간에서 주도할 만한 섹터들이 무엇인지 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또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참여 코드는 4488이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정호박님께서 올려주신 댓글 보도록 할게요. 세트랙 I 매수가가 45,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세트랙 I 우주항공 관련주이죠.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3월 달 들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36,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최근 단기 고점 거의 그 수준인데 어떻게 좀 손절을 고민해 보셔야 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도 이 관련된 섹터와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을 또 문의를 하셨던 분이세요. 정말요? 네, 이쪽을 또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매수 타점이 만약에 최근이었으면 정말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은요 테마성도 강하기도 하고요. 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좀 재미있는 이 섹터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일단은 수익권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 위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세트랙이 45,000원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비중 자체는 다행히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 타점을 통해서 좀 수익까지 이끌 수 있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추세 자체가 조금 많이 깨졌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이 좀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지금 61선 부근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35,000원 부근대입니다. 35,000원 부근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추가 매수 타점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구간을 만약에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비중을 약간은 덜어내도 되겠다. 이전까지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35,000원 부근에서 캔들이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행인 점은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는 좀 무리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120주선이 매수가 부근인데 이 부근까지 60주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120주선까지는 다시 또 회복할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목표가는 기존 매수가 부근인 4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를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이 포트 관리에 있어서는 관련된 섹터, 동일한 섹터들을 많이 넣기보다는 조금은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 점까지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주항공 관련주 세트랙 I에 대해서 전략 자세하게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또 정보방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공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 또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정종택 전문가가 소학주 매매 기술을 주제로 소학주 매매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투자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들어보시면 좋겠죠.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공략주 시간입니다. 유니퀘스트 매수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죠.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동아화성입니다.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다른 섹터가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 수소차 혹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다. 이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업황 회복함에 따라서 실적도 같이 회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수소차, 자동차용, 이 흡기 배기호스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한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 자회사 동합 퓨얼셀을 통해서 이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죠. 세계 최고 수준인 이 고분자 전해질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내고요. 이 수소차에 대해서 제가 좀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소차가 지금은 전기차에 비해서는 조금은 성장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앞으로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업종이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이내에 100배 이상 규모의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업종인데요.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58.6% 수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점유율 1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성장성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을 같이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와주진 않았는데 자동차 업황 회복에 따라서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950억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이 매출액이 27%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27%가량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46%나 증가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에다가 업종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동아화성을 뽑아왔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정배열로 갖춰진 모습입니다. 이런 정배열 차트에서는 추세가 나와줬을 때 이 상승할 가능성 높은 그러한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매수가 부근이죠. 1,200원 부근대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면서 같이 주봉을 보면서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120주선이죠. 120주선인 12,000원 부근대를 120주선이 아니라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네. 기준선 부근인데요. 12,000원 부근대까지 목표가를 잡고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캔들 저항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2,000원 부근까지 목표가 잡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월선 부근이죠. 60월선 부근인데 8,200원 구간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수소차 관련주 동아화성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각되지 않지만 미래 성장성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 섹터죠. 오늘 1,3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매수가 1,200원 이하에서 조정 시 좀 매수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8,2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화성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내일 장 마감 이후에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네.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파월 의장이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고 여전히 이 고용 지표가 탄탄하다는 인식 속에서 이번에 또 고용 보고서가 호조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연준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조정 시작인지 혹은 단기 조정인지 그 점을 내일 같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이 섹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갔는데 그만큼 하락을 했을 때 우리 시장도 같이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임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아무래도 경기감이 짙은 하루일 것으로 보입니다. 2월 고용 보고서 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많이 하락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추가 조정 여부 확인해 보자라는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홍프로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